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 알아보는 기업은 지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ARKX ETF 출시 영상에 등장했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ARKX ETF가 투자하는 우주 산업 6개 분야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봤었죠. 혹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기업입니다. L3 Harris Technology라는 기업인데요. 티커는 LHX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한 분석 의견은 대부분 추천이나 강력 추천이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기업입니다. 포워드 P를 보면 16.31배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섹터 메디안 값보다도 32.75%가 더 낮죠. 다른 우주산업 관련주들보다는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요. 지금 사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인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이벤트에 대해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는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책을 교보문고가 아닌 다른 데서 구매해서 이벤트를 참여 못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화면을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요. 가운데 리뷰 탭이 보이시죠? 여기 리뷰를 클릭하시고 응원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간 기대평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응원글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벤트 상품이나 발표일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상의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L3 Harris Technology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3 Technology는 L3 Technology라는 기업과 Harris Corporation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대등한 조건을 합병해서 현재 L3 Harris Technology라는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L3 Technology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3의 주요 사업 영역은 항공기 전자 시스템, 무인 항공 시스템이나 무인 잠수정, 야간 투시경, 그리고 정보 수집, 감시, 정찰에 필요한 전장 감시 체계인 IRS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L3 테크놀로지 합병 전 매출 규모는 110억 달러 정도로 한화로는 약 12조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통신 시스템, 우주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자 시스템 세 가지 사업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0개 이상의 국가와 민간 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매출은 60억 달러 정도로 한화로는 약 7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이 두 기업의 합병 배경입니다. 왜 이 두 기업이 합병했을까요? 합병 전에 이 두 기업은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하는 원청업체의 지위보다는 하청업체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같이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하는 원청업체의 지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청업체가 갑질을 하면 회사의 수익성도 하락하고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겠죠. 결국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한 이후에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하는 비중이 늘게 되면서 합병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 기업의 현 매출에서 65% 이상이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또 다른 합병 효과는 서로 사업 영역이 크게 겹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중복된 비용 지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서로 사업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양사의 거래처도 공유를 하면서 향후 매출 성장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L3 해리스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3 해리스는 총 4개의 사업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업부는 Integrated Mission System, 즉 통합 미션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부는 주로 군에서 사용하는 감시 및 정찰 시스템이나 적외선, 레이저 이미징 및 표적 시스템과 같은 전자광학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전용 적외선 카메라인 웨스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부는 스페이스 앤 에어본 시스템, 즉 우주 항공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부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에 탑재되는 센서나 광학 기기와 같은 부품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센서나 안테나 같은 각종 전자 부품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 밖에는 해양전에 사용되는 전자 시스템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업부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부는 군에서 필요한 전술 통신이나 통신 장비, 보안기기, 그리고 군용 헬멧에 착용하는 야간 투시경이나 홀로그램 무기 조준경과 같은 광학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부는 에비에이션 시스템, 즉 항공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부는 소형 무인 항공기나 교전에 필요한 정밀 센서들, 그리고 항공기 충돌 방지 시스템이나 시뮬레이션 시스템 등
국방 항공 제품이나 상업용 항공 제품들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L3 해리스 직원의 40% 정도가 과학자나 엔지니어 또는 프로그래머라고 하네요. 이렇게 L3는 많은 분야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L3 해리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뭐냐면요.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짧게는 10분, 길게는 15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가치 있는 시간이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매번 영상을 올릴 때마다 드는데요. 그래도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주부 채널의 목적은 주식 초보분들도 스스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클래스 1원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보시고 난 후에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L3 해리스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 그리고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재무제표도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투자 지표들을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기 PE 레이시오를 보면 TTM, 즉 과거 12개월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 33.44배로 섹터 메디안 값인 29.44배보다 약 14% 정도 높습니다. 자, 이 의미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보면 현재 주가는 섹터 메디안 값보다 14% 정도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포워드, 즉 향후 12개월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보면요. 17.28배로 섹터 메디안 값인 25.25배보다도 약 31% 정도가 더 낮습니다. 자, 이 의미는 L3 해리스의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이 더 성장할 것을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투자 지표를 섹터 메디안 값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이 기업의 적정 PE 레이시오 배수는 얼마를 줄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표인 PS 레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워드 값이 TTM보다 더 낮습니다. 자, 이 의미는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도 성장이 예상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PS 레시오 기준으로 보면 향후 12개월 매출이 성장한다고 해도 여전히 섹터 메디안 값보다는 30% 이상 주가가 비싼데요. 자세한 건 재무제표까지 봐야겠지만요.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기업은 향후 12개월 예상 매출 성장성은 좀 더디지만 순이익은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지표들을 보면서 기업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나가면 되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PBR이죠. 장부상 순자산 가치를 볼 때 현재 주가 수준은 섹터 메디안 값보다 오히려 40% 저렴한 편입니다. 자, 이 의미는 자본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ROE가 낮을 수도 있겠네요. 뒤에서 이 기업의 ROE가 몇 %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같은 섹터의 동종 산업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서 적정 기업 가치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섹터는 인더스트리얼 섹터고요.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이번에도 밸류에이션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투자 지표 기준으로 보면 TTM보다 포워드 수치가 낮은 게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자, 일단 PE 레이시오가 50배 이상으로 높은 기업들과 10배 초중반의 낮은 기업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네요. L3 해리스가 TTM 기준으로 33배니까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포워드 기준으로 보면 L3 해리스가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낮은 편으로 보여지죠. 그만큼 순이익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수익성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 매출 이익률을 보면요. 매출 이익률이 가장 좋은 기업이 61.51%나 됩니다. 그리고 티커가 TDG인 기업도 매출 이익률이 52.79%나 되네요. L3 해리스 매출 이익은 29.34%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참고로 이 산업의 선도 기업인 로키드 마틴의 매출 이익률은 13.27%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ROE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L3 해리스의 ROE가 좀 낮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3 해리스의 ROE는 4.99%로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낮은 편이네요. 티커가 TDG인 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기업들은 ROE가 다 높죠. L3 해리스의 수익성 측면은 살짝 아쉬운 면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재무 건전성 수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스리 해리스의 부채 비율이나 유동 비율, 당좌 비율은 모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수익성 지표들이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엘스리 해리스는 2019년에 합병이 완료됐기 때문에 합병의 시너지 효과로 중복 비용 지출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 부분도 실제로 좋아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 매출이 갑자기 상승했는데요. 이때부터 엘스리와 해리스가 합병한 이후의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간을 분기로 나눠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9년 3, 4분기부터가 합병 이후 합산된 매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 3, 4분기 이후부터 비용 지출이 어땠는지,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퍼센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퍼센트로 변경하게 되면 매출을 100%로 봤을 때 나머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였죠. 합병 전과 후의 차이를 보기 위한 거니까요.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로스 프로핏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로스 프로핏은 분기별로 조금씩 수치가 좋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9년 3분기의 그로스 프로핏은 28.91%였는데 가장 최근 분기는 30%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빼고 난 후에 이익을 말하는데요. 이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야 실제로 합병 이후 비용 지출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뒤로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죠. 일단 영업이익률을 판단해 볼 때는 아직까지 합병 효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넷 인컴, 순이익률 부분도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예상 실적이 어떤지를 보면서 엘스리 해리스의 목표 주가를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상 수치들을 100% 믿지는 마시고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단타나 트레이딩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엘스리 해리스 기업에 대해서도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투자 기간을 2025년까지로 한번 잡아보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EPS는 20.38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엘스리 해리스의 적정 PE 멀티플을 잡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PE 레시오 TTM을 기준으로 섹터 메디안 값이 29.44배였었죠. 엘스리 해리스는 14% 정도 더 높은 33.44배였죠. 그리고 동종 산업기업의 PE 레시오는 13.5배에서 거의 70배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엘스리 해리스의 미래 성장성이나 수익성 지표들을 고려해 봤을 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PE 레시오 멀티플 25배 정도를 적용해보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제 기준과 여러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예상 EPS 20.38달러에 25를 곱해보면 509.5달러로 계산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준을 잡아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엘스리 해리스는 배당금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이 1.96% 정도 됩니다. 페이아웃 레시오는 회사의 순이익에서 얼마나 배당금을 주는지 알아보는 배당 성향인데요. 회사가 번 돈에서 26.88%만큼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이아웃 레시오 비율도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려 19년 동안 배당금을 올려주고 있었네요.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1.88%입니다. 자, 참고로 분기 배당입니다. 자, 지금까지 엘스리 해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엘스리 해리스는 합병 이후에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매출 성장이나 중복된 비용 절감을 얼마나 잘해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주 산업 관련주들보다는 아직 저평가된 기업이니까요. 관심을 좀 갖고 좀 더 공부해보면서 투자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ARKX ETF에 편입이 될지 지켜보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